네이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얘기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큰 변동 없이 22만 7,500원에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조용해 보이는 이 종목 안에서 사실은 아주 치열한 손바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을 보면 개인이 이 종목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하루에만 무려 13만 주가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거든요. 개인은 지쳐서 물량을 던지는데 정작 큰 손인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연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우리가 매일 쓰는 국내 1등 검색 포털이자 커머스하고 웹툰, 핀테크까지 거느린 대표 플랫폼 기업이에요. 요즘 이 종목의 진짜 승부처는 검색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 종목이 요즘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관련 기사부터 같이 보시죠. 네이버가 그동안 눌려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네이버도 대규모 투자에 나섰는데 그 투자 비용이 당장 실적을 갉아먹는다는 우려가 컸거든요. 게다가 커머스, 그러니까 쇼핑 사업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걱정도 겹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만 놓고 보면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흐름을 바꿀 카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예요. 네이버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와 손잡고 이른바 인공지능 팩토리를 함께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로 우리만의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금까지 비용으로만 여겨지던 인공지능 투자가 돈을 벌어다주는 사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과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시장이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지금 네이버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딱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은 당장 올해 실적이 부담스럽다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지금 주가가 이미 그런 걱정을 다 반영한 바닥 수준이라는 쪽이에요.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실적이 좀 부진하더라도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카드입니다. 나쁜 소식은 이미 다 나왔고 주가에 반영됐으니 이제 남은 건 좋아질 일뿐이라는 논리인 셈이죠. 다만 이 사업이 실제 매출로 잡히는 건 빨라야 내년 말부터라 지금은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버티는 구간이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인공지능 돈 버는 건 아직 멀었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 나온 재료 하나만 보고 오른다 내린다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 세상에 주식으로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뉴스라는 건 결국 누구나 다 보는 정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 재료가 실제 돈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느냐인데 그건 오직 차트와 수급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진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불과 지난달만 해도 18만 1,000원까지 밀렸던 종목이에요. 작년부터 이어진 부진에 실적 걱정까지 겹치면서 바닥을 찍었죠. 그런데 거기서 반등하면서 지금 22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두 달 만에 저점에서 20% 넘게 회복한 건데 문제는 이 반등이 반짝 오르고 끝날지 아니면 진짜 추세로 이어질지예요. 여기서 오늘 캔들과 거래량을 같이 보면 중요한 힌트가 보여요. 오늘은 위아래로 조금 흔들렸지만 큰 방향 없이 마감했고 거래량은 전날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한 뒤 거래량이 줄면서 조용히 옆으로 기는 건 팔 사람은 어느 정도 팔고 나가서 매물이 줄어드는 이른바 바닥을 다지는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조용하다는 게 오히려 나쁜 신호가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차곡차곡 모으는 과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공매도 흐름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하루 공매도 비중이 11%를 넘던 날이 있었어요. 하락에 건 물량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비중이 2% 안팎까지 확 줄었어요. 이건 하락에 베팅하던 세력이 더 이상 아래로 보지 않고 발을 빼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이렇게 잦아든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겹친다는 건 아래를 누르던 힘은 빠지고 위로 받치는 힘이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며칠 더 이어지면서 개인 매물을 다 소화하는지가 이 바닥 다지기가 진짜 반등으로 이어지는지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됩니다. 흥미로운 건 외국인이 이번 달에 다른 종목은 팔면서도 유독 네이버만큼은 사고 있다는 점이에요. 팔 종목과 살 종목을 골라내는 외국인이 네이버를 살 쪽으로 분류했다는 건 그만큼 이 자리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3일에 제가 영상에서 LG전자 분석해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문자로 매수가 15만 8천 원, 매도가 19만 5천 원, 손절가 14만 6,500원까지 딱 짚어드렸어요. 근거는 실적하고 로봇이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훌쩍 넘겨서 역대 최대를 찍었고 전장부터 데이터 센터 냉각까지 본업이 탄탄하게 받쳐주는데 여기에 엑시움이라는 로봇 액추에이터 브랜드로 신사업까지 재평가받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8월 12일에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도 가로 잡아드린 19만 5천 원을 그대로 넘어선 거예요. 비용 받는 거 일절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매일 보는 자리를 여러분도 편하게 같이 보시라고 문자로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바쁘셔서 매일 직접 차트 붙잡고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010-2740-9851로 종목명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떡상이라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종목이면 네이버, 네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매물대를 보겠습니다. 지금 22만 7천 원은 전체 매물대에서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 구간에 걸쳐 있어요. 지금 걸쳐 있는 22만 6천 원부터 23만 6천 원 구간에는 전체 매물의 10%가 쌓여 있는데 오늘 주가가 딱 이 자리에서 마감했습니다. 문제는 그 위입니다. 24만 6천 원부터 25만 7천 원 구간에 전체 매물의 20%에 가까운 이 종목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벽이 버티고 있어요. 예전에 이 가격대에서 물려있던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 주가가 이 근처까지 오르면 본전을 찾으려는 매도가 쏟아질 수 있는 강력한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제대로 방향을 잡으려면 바로 이 벽을 거래량과 함께 넘어서야 해요. 반대로 아래쪽을 보면 22만 6천 원 근처가 1차 지지 구간이고 그 아래로는 매물이 촘촘하게 깔려 있어서 급하게 무너질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정리하면 이 종목은 위쪽 매물벽은 두껍지만 아래쪽은 지지가 탄탄한 아래보다 위가 무거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혼자 차트를 보고 계신 분들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 판단하기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는 사이에도 차트는 계속 움직입니다. 항상 말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듯이 돈 받는 거 아닌가 했던 분들도 결국엔 문자 주셨고 매일 장 열리기 전에 제가 정리해드린 대응집 보시면서 도움되고 계시죠? 영상 시청하시고 문자로 네이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지금부터 짚어드릴 대응 구간을 그날그날 흐름까지 반영해서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 대응 구간 지금 바로 짚어드릴게요. 위쪽으로 봐야 할 1차 목표가는 23만 6천 원입니다. 지금 걸쳐있는 매물대의 상단이라 이 자리를 거래량과 함께 넘어서면 그 위 두꺼운 매물벽에 도전할 채비가 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아래쪽 손절 라인은 22만 6천 원입니다. 지금 지지받고 있는 매물대 하단이라 여기가 깨지면 바닥 따지기가 흔들리는 것으로 봐야 해요. 만약 22만 6천 원마저 내준다면 그때는 미련 두지 말고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이 종목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 재료가 실제 성과로 확인되느냐, 그리고 지금 개인 물량을 받아내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느냐, 이 두 가지가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에요. 실적 부담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바닥을 다지는 종목인 만큼 수급 흐름과 손절 라인을 기준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매일 이걸 직접 체크하시기 어려우시면 010-2740-9851로 종목명만 보내주세요.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에 떡상이라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올바른 투자연구소 한상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